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셀렉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터는 아이디 선택자, 아이디 셀렉터, 그 다음에 클래스 셀렉터 이렇게 두 가지의 셀렉터가 더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셀렉터들이니까 좀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자, 샵 id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id라고 하는 것과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러니까는 태그 안에 들어가는 그 속성 값을 말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a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a라고 하는 태그는 href라고 하는 값을 기본으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태그는 href라고 하는 이 속성을 반드시 갖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href라고 하는 속성 값 말고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더 다른 속성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d라고 하는 속성과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자, 이 밑에다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id라고 하는 속성과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은 어떤 특정한 태그에 속해 있는 속성은 아니고 범용적인 속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태그에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태그에든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태그에도 id라고 하는 속성 값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put이라고 하는 태그에도 id를 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겠죠? 그 다음에 p 태그에도 id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id라고 하는 속성은 어떤 특정한 태그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a 태그에 id 값을 줄 수 있듯이 옆에 클래스도 줄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하고 나서 여기다 클래스에 대한 어떤 속성에 대한 값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이 id라고 하는 속성과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 문법 코드 안에서 특정 태그 요소를 우리가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id를 이제 많이 사용하거나 혹은 클래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href 같은 경우에는 a 태그에 하이퍼링크 걸려야 하는 곳에 대한 문서에 대한 주소 URL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input 태그 같은 경우에는 input에는 type이라고 하는 속성이 반드시 있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값을 써야 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id와 클래스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 값은 id하고 주는 이 값은 이 태그를 전체 문서에서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즉 아이덴티티를 줄 수 있는 값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마치 변수처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어떤 값을 쓰셔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나는 a라고 하는 태그는 하이퍼링크니까 뭐 hyper이라고 하는 그 id 값을 주겠다 할 때 이렇게 id를 임의로 정해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id라고 하는 거는 이 태그의 이름에서도 속성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id라고 하는 이 하이퍼라는 값은 전체 문서에서 유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는 내가 템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줬다. 클래스를 줬다고 하면, 자, 예를 들면 이 템프라고 하는 이 클래스 값은 다른 태그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a의 클래스도 템프고 저 밑에 있는 인풋의 그 클래스 값도 템프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템프라고 하는 만약에 클래스를 만약에 부여를 했다고 하면 그 이 클래스에 대한 이 값을 우리가 스타일에서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id가 하이퍼인 경우에는 스타일 태그 안에서 샵 하이퍼 이렇게 쓰시면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클래스 템프를 찾을 때는 점 템프 이렇게 검색을 우리가 그 셀렉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샵 하고 나서 id로 쓴 이 경우에는 해당 id 속성을 가진 한 개의 요소를 보통 우리가 선택하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 하고 나서 점 하고 나서 클래스 이름을 주는 경우는 클래스 속성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개를 우리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 속성을 갖는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같이 다 선택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상 요소하고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클래스 가상 요소하고 가상 클래스는 조금 독특한데, 자, 먼저 콜론 링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콜론 링크는 링크가 걸려 있고 방문하지 않은 링크일 경우에 콜론 링크로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태그에 제가 하이퍼링크를 어떤 특정한 문서로 링크가 걸리도록 했잖아요. 그럼 이 링크가 걸려 있는 이런 경우에 이게 화면에 표시될 때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가 네이버라고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라고 썼다고 하면 네이버라고 하는 글씨가 문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네이버라고 화면에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밑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자, 이에 기본적인 속성 색깔이 있었습니다. 이 글씨에 나타나는 색깔이 파란색으로 보통 이제 보이도록 했었죠. 보이는데, 자,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 것들에 대한 글씨들은 기본적으로 CSS가 어떻게 걸려 있냐면 밑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파란색 걸로 보이도록 해주는 게 기본 값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밑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이퍼링크 걸린 애들한테 파란색을 주지 않고 일반적인 글씨처럼 밑줄 없는 검정색으로 주겠다 그러면 A 태그에 콜론 링크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그 CSS 셀렉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A 콜론 링크라고 이렇게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내가 값을 뭘로 주겠다라는 걸 그 다음에 이제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콜론 비지티드는 방문한 적이 있는 링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방문한 적이 있는 링크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에 남아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는 링크로 기억이 되어 있을 때 보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똑같이 밑줄은 나타나는데, 이 네이버라는 글씨에 자, 똑같이 밑줄은 그려져 있지만 파란 색깔이 아니라 보라 색깔 같은 색깔이 나올 거예요. 퍼플 색깔. 그래서 보라 색깔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만약에 갔다 온 적이 있는 것도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고 밑줄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A 콜론 비지티드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색깔을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호버는 자,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네이버라는 글자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마우스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즉 특정 요소. 저는 계속 A 태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반드시 A 태그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P 태그 위에 만약에 내가 코드를 올려놨다 그러면은 P 태그 위에 올려놓고 P 콜론 그 다음에 호버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콜론 호버 하고 나서 거기에다 이제 속성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요소, 즉 특정 태그 요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우리가 뭐 글자를 굵게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기울임꼴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더 확대돼서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쓰는 이런 속성. 자, 그리고 이것도 콜론 호버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콜론 액티브는 웹 요소를 활성화시켰을 때,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이제 활성화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클릭해서 말 그대로 액티브한 상태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액티브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다른 색깔로 바꾸겠다 하거나 혹은 웹 요소가 포커스를 얻을 때 어떤 특정한 어떤 스타일을 입히도록 하겠다 할 때 사용하는 것들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아이디나 혹은 그러니까 속성값 혹은 태그 그 자체 혹은 형제 혹은 뭐 부모 페어런트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소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가상의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요소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런 요소는 없는데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A 태그를 걸어놓고서 한번 사용을 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w3schools.com에 왔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CSS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처럼 우리가 셀렉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런 쪽에 온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쭉 아래쪽에 이 카테고리에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쭉 아래쪽으로 넘기시다 보면 셀렉터가 있고요. 자, 그 셀렉터들에 대한 것들에 .class, .id 하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배웠던 액티브라든지 아니면
어디 있습니까? 포커스 호버.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상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액티브나 혹은 호버 이런 것들 외에도 콜론이 두 개 있는 상태에서 애프터 있고요. before, 체크, disable, 그 다음에 empty 있고 enabled 있죠. 그 다음에 first child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first child는 우리 아까 a 태그 액티브 쓰듯이 특정한 태그를 앞에 먼저 써주고 콜론 first child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p 태그를 모든 p 태그를 선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p 태그는 아니고요. 그것의 부모 태그에 해당하는 첫 번째 자식 태그인 p 태그를 찾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예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 이쪽에 있는 가상 클래스나 가상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p 태그 하고서 p 콜론 first child에 들어왔습니다. 자, 클릭하고 들어왔더니 샘플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p 콜론 first child 그 다음에 그러니까 p 태그의 첫 번째 그러니까 p 태그의 부모 태그 중에서 p 태그가 첫 번째 자식인 그런 경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우리가 설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걸 일단 잠깐 지워버리고 볼게요. 자, 지우고 나서 헤드하고 슬러시 헤드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런을 시키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글씨들이 오른쪽에 이제 실행 결과죠. 실행 결과들이 쭉 보이는데 자, 바디하고 슬러시 바디를 좀 볼게요. 자, 바디하고 슬러시 바디 사이에 보시면 p 태그가 한 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p 태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p 태그, 그 다음에 두 번째 p 태그는 누가 부모냐면 바디가 부모인 거죠. 바디 태그가 부모인데 자, 그럼 바디 태그를 부모로 둔 p 태그는 얘 하나, 첫 번째 이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뭐 굳이 분리를 하자면 분간을 하자면 얘는 이제 첫 번째 p 태그가 되는 거고요. 이건 두 번째 p 태그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세 번째 p 태그입니다. 자, 그리고 div하고 슬러시 div 사이에 있는 첫 번째 p 태그와 두 번째 p 태그는 부모가 이 p 태그의 부모는 바디가 아니고 div 태그인 거죠. div 태그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볼게요. 자, p 태그가 first child인 태그. 그러면 첫 번째 child인 태그는 얘가 첫 번째 child죠. 누구의 첫 번째 child냐면 body의 첫 번째 child입니다. 그리고 자, 얘는 두 번째 child이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자, div의 첫 번째 child는 얘입니다. 그리고 얘는 두 번째 child니까 첫 번째 first child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note라고 되어 있는 얘도 자, 얘는 first child도 아니고 second child도 아니고 얘는 third인 거죠. 그럼 얘도 역시 이 first child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여기 보니까 p 태그가 첫 번째 child인 p 태그의 컬러를 옐로우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아까 체크했던 첫 번째 자식이 있었죠. 얘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이 두 개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rst child가 의미하는 것은 p 태그가 첫 번째 자식인 경우를 찾아보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irst letter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첫 번째 글자겠죠. 그리고 p 태그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글자 첫 번째 글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면 모든 p 태그죠. p 엘러먼트의 첫 번째 글자를 선택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P로 이루어져 있는 그 문자, 태그들의 첫 번째 글자의 폰트 사이즈 그러면 글자 크기입니다. 글자 크기를 현재 크기의 200%로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을 팔레이 EBE2입니다. 이런 글자로 바꿔서 우리 색깔을 좀 강조해서 보여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일단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네, My name is Donald의 M자가 대문자고요. 그 다음에 I, M, N. 자, 이렇게 해서 글자가 문장이 각각 4개가 있나 봐요. 4개의 첫 번째 글자들이 전부 다 글씨가 뭔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다른 색깔이랑 좀 글자 색깔이 좀 다르죠. 첫 번째 글자만. 자, 그래서 보시면 p 태그 그 자체입니다. p 태그 그 자체의 첫 번째 글자의 색깔을 200%의 이런 색깔로
예, 바꿔달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p 태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노트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첫 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첫 번째 글자는 W가 되겠죠. 예, 아니네요. 자, M이 되겠죠. 이 M의 글자 I, 그 다음에 또 다시 M, 그 다음에 자, P 태그의 첫 번째 글자니까 여기 노트도 해당합니다. 이 노트는 B 태그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거는 B가 예, 볼드체라고 해서 약간 굵게 보이도록 하는 예, 글자입니다. 그래서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P 태그의 첫 번째 글자를 전부 다 예, 이렇게 바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앞에 콜론이나 콜론 2개짜리로 붙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가상 태그이거나 가상 요소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굉장히 요소가 많네요. 굉장히 요소가 많아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할 경우에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상 요소와 가상 예, 태그를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 요소, 가상 클래스 좀 봤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이거 쭉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는 자, 예를 들면 p 태그에 인트로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내가 찾겠다 그러면 p 태그 중에 샵 인트로라고 하는 이렇게 샵하고 쓰시고서 이 클래스 그 아이디에 있는 그 아이디 값을 써주시면 돼요. p 태그는 생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 중에 전체 바디하고 슬러시 바디 사이에 아이디는 인트로라는 아이디를 가지는 하나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트로라고 하는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애를 찾아서 컬러를 블루로 주고 글자체는 궁서체로 예, 바꾸라는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아이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 요소에 예, 데이터를 뭔가 색상을 적용하거나 CSS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아래에 보시는 거는 아이디가 인트로인 문단에 스타일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클래스는 우리가 서로 다른 태그에서도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거는 H1에도 클래스 인트로가 있고요. P 태그에도 클래스 인트로가 있기 때문에 스타일의 인트로라고 하는 그 요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찾기 위해서는 셀렉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라고 쓸 수가 없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P 태그에만 예, 인트로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거는 P 태그에도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H1에도 클래스가 있는 같은 클래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 인트로 그러면 전체 바디하고 슬러시 바디 사이에 있는 모든 요소들 중에 인트로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그 예, 요소의 컬러를 블루로 폰트는 궁서체로 주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태그든지 가질 수 있고 동일한 값을 예, 여러분들이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명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명시도는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쭉 만들다 보면은, 그러니까 즉 CSS를 계속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계속 내용이 길어지게 될 거고, 내용이 길어지다 보면 어떤 경우에 스타일이 같은 요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스타일이 충돌될 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예, 그게 이제 명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선순위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선택자 내 각 선택자 유형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로만 되어 있으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는 참고되어 있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참고하는 사이트에 보시면 developer.mozilla.org에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 안에 웹 CSS 하고서 요 명시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로 잠깐 가볼게요. 자, 가시게 되면 이 명시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도는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더 높은가, 그래 우선순위가 높은 것에 해당하는 CSS를 입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디자인을 입히게 되는데, 선택자의 유형에는 타입 선택자, 즉 여러분들 태그 선택자 같은 거라고 보시거나 혹은 가상 요소, 아까 보셨던 콜론 비포 같은 혹은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상 요소라고 하고요. 클래스 선택자가 있고 아이디 선택자가 있습니다. 클래스 선택자는 .example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상 클래스는 콜론 호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상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도 클래스.
자, 그 다음에 id 선택자는 샵 exam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별표시나 혹은 더하기나 뭐 자식 요소를 하거나 뭐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 명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별표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콜론 not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안에 선택자는 예,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중복이 되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명시도 값이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중복이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래 있는 게 우선이에요. 위쪽에서부터 이제 그 CSS를 쭉 설정을 하다가 보면 아래쪽에 동일한 요소를 선택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선택자를 쭉 선택해서 어떤 요소들에 대한 디자인을 입히는 거라서 자, 위에 쪽에 있는 것에 쭉 입히다가 아래쪽에 내려왔더니 위에 있는 것과 뭔가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아래쪽에 우선적으로 입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위에 있는 걸 덮어 쓴다고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덮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소의 우선순위는 인라인 스타일은 항상 외부 스타일 시트의 모든 스타일을 덮어쓰고 가장 명시도가 높은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이렇게 주실 때 태그에다가 직접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라인 스타일이 예, 명시도가 가장 높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콜론 임포턴트, 느낌표 임포턴트라고 하는 걸 줄 수가 있는데 이 느낌표 임포턴트라고 하는 거는 임포턴트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모든 다른 요소들을 제정해서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 임포턴트는 가능하면 쓰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포턴트 사용은 나쁜 습관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왜 나쁜 습관이냐면 다른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타일리스트를 설정을 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통 스타일을 치게 될 텐데 스타일을 쭉 입히다 보면 순서에 맞게 스타일을 본인이 선택해서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important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자연스러운 값을 깨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디버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특정한 요소에 CSS 값을 바꾸고 싶은데 그런데 그거를 바꾸려면 CSS를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 뒤져볼 때 이 important가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CSS를 검사할 때 위에서부터 검사하게 될 텐데 그거를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낌표 임포턴트가. 그래서 이런 거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느낌표 임포턴트를 쓰기 전에 명시도 사용법을 찾아서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포턴트는 뭐 가장 쓰시지 마시고 사이트 전반의 CSS에는 임포턴트를 절대 쓰지 마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거 임포턴트는 가능하면 쓰시지 마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임포턴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전에 종속 캐스케이딩 값 속성을 더 열심히 써보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기본의 흐름에 위배되는 동작을 하는 게 임포턴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하면 뭐 쓰는 걸 좀 절대 쓰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면 쓰셔야겠죠. 예, 그러나 예, 그거보다는 캐스케이딩 속성을 더 잘 쓰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더 명확한 규칙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예, 보세요. 위 아래쪽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코딩을 직접 다 손으로 쓰면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예제를 좀 볼게요. 자, div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요. div라고 하는 태그에는 id가 test라고 하는 i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an 태그가 그 안에 있고요. 텍스트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런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태그가 있습니다. 그럼 화면에 보일 때는 그냥 텍스트라는 글자 하나만 보이겠죠. 그런데 이 텍스트라는 글자 하나를 선택하려면 여러 가지 선택 방법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게 내가 이 텍스트라는 글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요소 선택자 하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span이라는 요소를 찾아서 그 요소 안에 있는 글자의 색깔을 레드로 바꾸겠다는 의미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레드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말고요. 요거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거 보시면 div 한 칸을 띄었네요. div 한 칸 띄고 span이라고 쓰고 컬러는 블루라고 주게 되면 div 태그를 찾겠죠. 전체 문서에서 div 태그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자식 요소들 중에 그 후손 선택자입니다. 후손 선택자죠, 얘가. 그래서 후손들 중에 span이라는 후손을 찾아라. 그러면 뭐 div 안에 span 후손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이 얘를 찾아서 컬러를 블루로 놔라. 그러면 어쨌든 얘도 텍스트를 선택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iv 태그의 id 중에 테스트를 찾아라. 그럼 얘잖아요. div의 id 테스트인 애를 찾아서 그거의 후손 스팬을 찾아라. 그러면 역시 또 얘죠. 똑같이 얘입니다. 얘는 컬러를 그린으로 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태그들의 그 CSS가 적용될 때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만약에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쭉 똑같은 얘도 선택하는 거고 얘도 선택하는 거고 같은 글자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 빨간색이 입혀질 것 같잖아요. 이제 아까 제가 순서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녹색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순서에 상관없이 규칙이 더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팬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스팬 쓴 거보다는 div 스팬, div의 후손 스팬이 보다 이 텍스트를 가리키는 게 보다 명확하고 그 다음에 div 샵 테스트 한 칸 띄고 이 스팬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이 텍스트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이 더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칙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저 태그가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나오다가 아래쪽에 일단 먼저 이렇게 태그가 CSS가 적용이 될 건데 여기서는 보다 보다 확실하게 선택하는 방법은 얘기 때문에 컬러가 그린으로 입혀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의 순서에도 상관없이 이거는 텍스트는 녹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낫에 대한 것들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CSS를 입히기 위해서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CSS 규칙을 테스트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화형 웹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그 아래 참조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참조에 보시면 자, CSS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되게 재밌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일단 요게 뭘 의미하는지 좀 볼까요? li 태그란 얘기죠. li 태그의 first child의 자손 중에 h2라고 하는 태그가 있으면 그 태그의 자손 중에 클래스 타이틀인 애를 찾는 자, 요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렇게 나와 있는 이런 명시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CSS에. 그럼 이런 명시도가 있을 때 이 CSS의 명시도를 우리가 보다 확실하게 알려면 이걸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명시도 계산기거든요. 이걸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22라는입니다. 22. 그럼 이제 왜 이게 20이라는 값이 나왔는지 잠깐 볼게요. 자, 이 안에서 보시면 태그에 해당하는 애가 li하고 h2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li하고 h2라고 하는 태그가 가지고 있는 명시도의 우선순위 값은 1입니다. 그래서 태그가 가지고 있는 명시도 우선순위는 1. 그런데 태그가 두 개가 나오니까 숫자가 2가 되는 거예요. 자,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 얘는 2가 아니라 20인 거죠. 20. 그래서 20은 왜 20이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나 혹은 속성 혹은 수도 클래스 그러니까 즉 가상 클래스는 하나당 10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얼마냐면 이게 이제 가상 요소겠죠. 가상 요소고요. 가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 한 개 10점, 이거 한 개 10점. 그래서 20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 계산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2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자, 내가 이게 점이 아니고요. 점이 아니고 점 지워버릴게요. 자, 점을 지워버리면 갑자기 13으로 바뀌었습니다. 13에 해당하는 1은 왜냐하면 얘 때문에 그런 거죠. first child고요. 그 다음에 3은 이걸 태그로 인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1, 2, 3 해서 3인데 자, 만약에 제가 이 앞에다가 샵을 넣었어요. 그럼 샵을 넣는 순간 얘가 어떤 색깔로 바뀌냐면요. 분홍 색깔로 바뀌네요. 그래서 분홍 색깔로 바뀌면서 그 분홍 색깔은 id 값인데 이 id는 하나당 1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샵 id 이렇게 주시게 되면 1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까처럼 p 태그에 타이틀이라고 해서 태그를 하나 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태그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뒤에 있는 엘리먼트 값이 하나가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에 우리 선택할 수 있는 CSS가 있으면 이 CSS에 얘가 얼마나 우선순위가 높은가, 명시도가 얼마나 높은가, 명시도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샵 나부 그러면 나부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니? 그럼 이 나부는 샵이 붙었으니까 아이디 값이 100입니다. 그래서 100이 증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후손들 중에 selected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는 애. 그럼 이거 selected가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selected가 가지고 있는 거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 selected는 10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자손 중에 A 콜론 호버. 그러면 호버라고 하는 거는 가상 클래스고 A는 태그니까 각각 가상 요소.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태그 한 개 1점. 그 다음에 나부. 클래스가 이제 이거는 아이디니까 아이디는 100점. 그래서 12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복사해서 써볼까요? 자, duplicated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자, 이 안에 내가 호버라고 안 하고요. A 태그 호버 하기 전에 이걸 지워버리고 예를 들면 자, 다 지웠습니다. 그럼 0값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샵 해주고요. 샵 아이디.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아이디가 들어갔으면 이런 식으로 2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아이디 값을 줬다고 하더라도 같은 아이디 샵 아이디로 그냥 찾느냐? 자, 예를 들어서 앞에 거 없이 자, 쭉 앞에 거 없이 그냥 아이디라고만 쓰게 되면 우선순위가 100밖에 안 되고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 보다 자세히 명시를 하게 되면 이 우선순위 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샵 아이디하고 없는 상태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그 CSS 안에 두 개의 값이 중복돼서 나온다고 하면 자, 이렇게 선택한 것보다 이렇게 선택한 게 우선적으로 CSS가 적용이 된다는 게 바로 이 CSS 컬큘레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분명히 이렇게 CSS를 입혔는데 적용이 안 되네? 그러면 여기 어떻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는지를 보셔가지고 우선순위 값을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런 계산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